26년 전에 고성희 씨 저 여자 때문에 이혼한 거야. 저 여자가 나한테 남자를 붙였다고. 오늘은 돌아온 박성재의 친모가 진실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성희 씨, 당신은 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내 아버지를 속이고 은호마저 속였다니. 전부 당신 거짓말에 놀아난 거였어.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자식도 버리고 아버지가 자주 다니는 식당에서 일까지 했다니. 당신 설마 우리 부모님 이혼에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고성희의 실체를 알게 된 박성재는 친모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박진석은 바람난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다며 친모와의 연락을 막아왔었지만 이제와 그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성재는 친모를 찾아가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엄마, 저 성재예요. 뭐라고? 성재? 너 정말 성재니? 네가 내 아들 성재야 정말? 네, 저예요. 엄마, 아들 성재요.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아들도 버리고 남편도 떠났으면 잘 살고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박성재는 많이 늙어버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나서 집 나갔으면 팔자 좋게 살고 있어야지. 박성재는 엄마의 지금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성재야, 미안해. 엄마가 많이 변했지? 엄마 왜 이러고 살고 있어요? 난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식 한 번 만나러 안 온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요? 그게 말이야, 성재야.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다 오해야. 미안해, 아들. 엄마 바람난 적 없어.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 새끼를 버리고 집을 나가.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내 아들 미안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엄마도 없이 자랐다니 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엄마가 널 볼 면목이 없네. 그래도 이 엄마는 너를 봐서 너무 기뻐. 네가 먼저 날 찾아주다니. 드디어 고성희 씨, 그 여자가 집에서 내쫓긴 거니? 그 여자가 너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가 기어코 그 여자랑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나야 그 여자한테 속아서 내 잘못으로 이혼당한 거지만 그 집에 두고 나온 성재니가 걱정이 되어서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어. 전부 그 여자한테 속은 내 탓이지.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 여자한테 약속했지만 이렇게 네가 먼저 나를 찾아줄 줄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속았다는 건 무슨 소리고 새엄마랑 약속했다니? 설마 엄마가 한 번도 나를 보러 안 왔던 게 새엄마 때문이에요? 가자, 춥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성재야. 우리 아들한테 밥 한 끼 해주는 게 엄마 소원이었어. 박성재의 가슴은 순식간에 답답해졌습니다. 고성희 씨,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속이 얹힌 듯 가슴을 두드리던 박성재는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지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었어. 너도 알지? 매일같이 부부싸움했던 거. 네 아버지는 사업에 몰두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고 가족도 돌보지 않았었지. 나는 매일같이 남편한테 서운한 점만 많아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혼할 생각까지는 한 적 없었어. 성재, 네가 있었으니까.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다 한 여자를 알게 되었어. 그 여자도 남편 없이 자식 둘이나 혼자 돌보는데도 어찌나 사람이 씩씩하던지. 어느새 친구가 되어 내 처지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다 터놓게 되었단다. 친구라 믿었거든. 그 여자한테 속아 난 바람난 여자가 되었고 네 아버지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여자는 어느새 네 아버지와 재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구나. 앞으로 내가 성재니 앞에 나타난다면 자기는 나쁜 계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야. 제발 내 자식 잘 키워달라고 사정했어. 그래도 그 여자 고성희 씨가 가끔씩 네 사진을 보내줘서 그 사진만 보며 내 아들 그리워했었는데 이렇게 내 아들 손을 잡고 너를 만날 수 있을 줄이야. 고맙다, 성재야. 엄마가 너무 고마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엄마랑 아빠를 이혼시킨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랑 재혼을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지. 그 여자한테 내가 집안 사정을 다 일러바친 내가 멍청했던 거야. 엄마, 난 평생 엄마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고. 아빠도 나도 다 버리고 엄마 혼자 행복하려고 떠난 거라고. 그 집에서 혼자 외로울 때마다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박성재는 친엄마와 지난 세월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고성희 씨. 아버지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첫 만남부터 모두가 고성희의 계략이었다니. 이제 박성재는 고성희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는데요. 도대체 이런 짓까지 해서 고성희가 목표하는 것이 뭐길래. 아무리 봐도 고성희의 욕심은 아버지와의 재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렸던 자식의 간을 몰래 빼앗아야 할 만큼 당신이 원하는 게 뭘까? 바로 슈홀츠의 회장 자리였죠. 그럼 설마 내 이혼도 고성희의 짓이었던 건가? 20대 초반 철없이 했던 결혼과 이혼. 정말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여자였던 걸까? 나를 이혼시켜서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내가 망가지길 바랬겠지. 박성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나 그 아이가 걱정되었지만 이대로 고성희의 꼭두각시로 사느니.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고성희의 영향력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랬죠.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 박영나의 방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영나야, 너 약혼 안 하기로 했다면서? 그 남자 좋아서 만났던 거 아니었어? 오빠, 내가 그 남자를 좋아서 만났겠어? 엄마가 진화그룹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엄마가 원했던 혼처였을 뿐이야. 나 절대 결혼하기 싫어. 엄마 좀 말려줘. 자기한테는 남자 꼬시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엄마는 나를 무조건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큰 용기 내서 그 남자랑 뽀뽀하기도 싫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진짜 불같이 화내더라고. 새엄마가 너한테 평소에도 그러셨니? 네가 하기 싫은 것도 강제로 하게 하고 그러셨어? 오빠, 나는 그동안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랐어. 지완 오빠랑 같이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한강도 가고 만화책도 보고 그러니까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더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기 싫어졌어. 영나, 너도 고생했다 그동안. 조금만 참아봐. 오빠가 다 돌려놓을게. 박성재는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박진석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서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는데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박성재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죠. 제 친어머니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박성재의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께 속으신 겁니다. 저희 가족 헤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박성재는 친어머니를 만나 들었던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는데요. 아버지가 우연이라 믿으셨던 그 만남. 전부 새어머니 고성희 씨가 조작했던 거였습니다. 박성재가 내민 자료들에는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 전처 조사해보니 새어머니께 큰 돈을 받았더군요. 박성재의 폭로에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성재, 너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착한 네 어머니를 모함해. 박진석은 고성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박성재의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26년 전 자료부터 싹 다 가져왔어요. 박성재는 차분하게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친어머니가 협박받은 증거고요. 박성재가 내민 녹취록과 문자 기록들을 보던 박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 말이 정말이라는 말이야?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는데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짓을 꾸몄다는 거냐? 이런 무서운 짓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진석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박성재는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나갔죠. 지금 우진이 양평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진이 그 녀석이 원래 쌍둥이였대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우진이 동생을 버렸다가 최근에 다시 찾았답니다. 우진이한테 간이식을 시키려고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잔인한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모르셨죠? 박진석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박성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그 여자가 원하는 거 전부 하나예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슈올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설명되었죠. 저를 쫓아내고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거였다고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 회장 자리 미련 없습니다. 원래도 적성에 안 맞는 회사였고요. 그렇지만 고성희 씨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어요. 자기 친자식까지 버렸는데 무슨 짓을 더 버릴 줄 알겠어요? 아버지는 모르셨죠? 저 학창시절에 매일같이 학교에서 맞아왔었어요. 박성재는 그동안 숨겨왔던 아픈 과거를 꺼냈는데요. 새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 저한테 비싼 운동화를 신고 가게 하셨어요. 일부러 신발을 뺏겨서 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모자란 아들놈인 거 알게 하려고요. 고성희의 치밀한 계략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알던 착한 부인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합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성재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내 아들을.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애비가 해결할 거니까. 박진석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당장 들어와.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진석이 모든 걸 알게 되었고 고성희에게 천벌을 내릴 해결사의 등장이었죠. 박진석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성희의 지난 인생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박진석의 명령은 단호했고 비서는 즉각 움직였죠. 그리고 티끌만큼이라도 지은 죄가 더 있다면 절대 빼놓지 말고 탈탈 털어오라 명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저질렀을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박진석은 더러운 똥 밟았다. 그저 순순히 이혼하고 끝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성희에 대한 박진석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가며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부인을 오해해왔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고 과거를 회상하며 깊은 후회에 빠졌죠. 사실 전 부인은 몇 번이고 찾아와 전부 다 거짓이라며 자신이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박진석은 전 부인을 믿어주지 않았었습니다. 눈물과 호소를 외면했던 자신을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와 그 모든 게 고성희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니. 박진석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자란 내 아들 성재. 박진석은 아들이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 폭력까지 당해가며 힘들어했을 줄이야. 박진석은 아들의 고통을 몰랐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모성 하나 보고 고른 여자가 실은 짐승만도 못한 여자였다니.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는데 고성희의 죄를 이대로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죠. 박진석의 눈빛에는 고성희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차근차근 고성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거짓말과 연기로 법망은 피해갈 줄 알았겠지만 고성희가 미술재단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조사 자료에는 고성희의 그동안 횡령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죠.
돈에 관심 없는 때 묻지 않은 여자인 척 잘도 나를 속였구나. 박진석은 고성이가 보여주었던 청렴한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해먹은 돈이 많으니 내가 주는 압구정 아파트랑 건물이 퍽이나 눈에 들어왔겠어? 박진석은 자신이 선물했던 것들이 고성이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임을 알게 되었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기부했던 것도 전부 연기였군. 박진석은 고성이의 철저한 위선에 치를 떨었고 고성이를 감옥에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박진석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지은호의 집 앞에 선 박진석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은호는 인터폰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고성희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우진이 새아버지예요. 박진석의 말에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죠. 저를 왜 찾아오셨는지. 갑작스러운 박진석의 등장에 지은호 또한 놀랐는데요. 지은호는 불안한 마음에 박진석을 바라봤죠. 내가 대신 사과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지은호 씨 아니 한유라 양.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박진석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바보같이 속았고 또 내 아들 우진이가 아픈 것도 몰랐어요. 박진석의 눈가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그 여자는 이제 감옥에 갈 테지만 우진이 쌍둥이라면 나한테도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요. 비록 내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꼭 사과하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박진석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지은호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한우진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쌍둥이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진이었다니. 제 쌍둥이가 아니라 해도 간이식을 해줬을 거라고요.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고 싶어요. 끝까지 지은호는 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보같이 착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지은호였죠. 지은호의 순수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사랑으로 키워진 소중한 아이였는데요. 정순이의 무한한 사랑이 지은호를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죠. 지은호의 가장 화려한 날들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지은호가 빛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간이식 수술대에 오른 지은호. 수술실로 들어가는 지은호의 발걸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속았으니 간이식 따위 해주지 말라 말했지만 지은호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도 박진석도 정순이도 모두 말렸지만 지은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나눠받고 다시 태어날 쌍둥이 한우진. 그 아이만을 생각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우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수술 전날 밤 지은호는 한우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우진아 간이식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라서. 지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는데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 의지로 하는 거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 지은호는 한우진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빚진 거 없는 거야. 너 대신 나만 버려졌다 생각하지 마. 나 정말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았어. 어쩌면 너보다 더 말이야. 지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씩씩하게 웃으며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지은호는 밝게 웃고 있었죠. 이 수술로 지은호에게 남은 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몸에 새겨질 그 자국은 상처가 아니었죠. 내 쌍둥이를 살린 영광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은호에게 그것은 자랑스러운 사랑의 증표였죠.
화려한 날들 시원한 다음 전개를 기다리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